행정의 진정성은 결국 돈에서 나옵니다. 말로만 관심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최근 원주시 의회가 청년 공간 조성 예산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액 삭감한 건 상징적입니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과 인력 투입을 논하는 결정적인 순간엔 태도가 바뀌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원주시의회는 어디에 진정성을 갖고 있을까요?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89회 2부는 무실동은 지금에서 1조 9,150억 8,700만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 9월 원주시 의회를 리뷰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안녕하세요. 전우재입니다. 어김없이 국인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새? 맞아요. 지난주와 또 확실히 다른, 확연히 다른. 네.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당연히 좀 환절기니까 감기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휴화도 항상 이제 환절기 때마다 그러니까요. 몸이 좀 아픈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또 좀 유의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맞아요. 근데 유의를 해도 이게 계절이 바뀌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좀 네. 아이와 함께 있으니까 계절 변화가 더 체감되는 확실히 네, 요즘인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네. 면역력에 어쨌든 신경을 써야 할 시기고요. 네. 저도 이 녹음 마치고 있다가는 저기 또 시청 앞에서 아카데미 극장 관련 또 노숙농성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함께 하러 갈 예정인데 날씨가 갑작스럽게 또 쌀쌀해져서 하필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상황, 돌입한 상황에서 말이죠. 저희가 뭐 침낭도 이렇게 좀 구비를 하고 그러긴 해가지고 오늘 좀 침낭의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내복을 좀 단단히 입고 오라. 그런 조언을 좀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밤에는 밤 새벽은 진짜 더 쌀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저희 또 재미없는 군대 얘기 잠깐 하자면은 훈련소에서 잠깐 이제 야외 수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 잔다는 게 정말 추운 거구나를 이제 그때 새삼 느꼈거든요. 오늘 또 한번 느껴보지 않을까. 그때보단 네. 덜하겠지만 하여간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해진 9월 어김없이 또 시의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 의회 얘기를 오늘 나눠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무실동은 지금 자체도 사실 지난 7월에 원강수 시정 1년 평가 네네. 이후에 한 또 2달 한 반 정도 지나서 네, 진행을 하는 거고 의회 리뷰는 진짜 몇 달 만이지 지금 그러게요. 가늠도 안 될 정도라서 또 어김없이 또 이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시의회는 추경을 한단 말이죠. 추경 심사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도 좀 중점적으로 이따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네, 무실동은 지금 89회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자, 9월에 열린 원주시 의회 제243회 임시회였죠.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보름 동안 15일간 열렸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한 건 역시 시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거였죠. 네네. 추경이 이제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 해 한 해 예산 이제 본 예산이라고 해서 연말에 보통 짭니다. 내년도 예산을.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은 뭐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있고 맞아요. 더 빼야 될 것도 있고 보조금이 갑자기 이때 들어올 때도 있고 알고 보니까 세금이 좀 덜 거칠 때도 있고 하여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 거고 1회 추경은 지난번에 해서 네네. 저희들이 바도 있고 이제 2회 추경은 보통 이렇게 가을쯤에 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걸 진행을 했고 시정부 원주시 정부가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이제 얘네가 잘 편성을 했나 부족함 없이 했나 너무 과하게 했나 이런 걸 살펴보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심의 의결을 하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9월 임시에는 의원 한 명이 좀 빠진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김혁성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임시회 개회하자마자 받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금 이런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 임시회 때는
의원이 이제 한 명 적은 총 이제 23명의 의원이 출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이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5분 자유 발언 도중에 저번에 삭발 퍼포먼스를 펼쳐 의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선이 30일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징계안이 이번 의회 때 이제 본회의 개회날에 올라갔습니다. 네. 제적은 이제 24명에 이제 출석 23명. 김혁성 의원은 본인 징계하니까 투표를 못했죠. 찬성 13표, 반대 10표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당별로 나뉜 거죠. 네. 13대 10으로. 이런 배경에서 이번 임시회 진행이 됐다. 2차 추경안 어떻게 심사했나? 2차 추경 살펴보죠. 이번에 2차 추경 원주시 정부가 1차 추경보다 8.93% 증액한 1조 9,150억 8,700만 원 규모로 제출을 했습니다. 야. 2차 추경안을. 이게 2조가 진짜 코앞이네요. 2조에 이제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뭐 거의 이제 가장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은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이 229억 원. 이게 이제 뭐 따리굴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차 다니고 뭐 그 반곡역 일대를 하여간 뭐 멋있게 조성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 이 사업 역시 예산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꿈이 이룬 바우처 지원에 53.4억 원.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반기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18억 5천만 원. 문마급 반계리 은행나무의 광장을 또 조성한답니다. 이거 10억 원 들고요. 또 아이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 4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 지원에 4억 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3억 6천만 원. 태장 복합체육센터 조성에 40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0억 2천만 원. 영동고속도로 브로나이시 개설에 20억 원. 금대로 이게 영서고부터 이제 구시계 방면인데 이거 확장 포장하는데 30억 원 이렇게 꼽을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원주시의회는 일단 시정부가 제출한 거를 이제 다 그냥 승인해 주는 거 아니고 물론 다 승인해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거수기처럼 네. 그럴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일부 항목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을 했다. 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삭감된 게 가장 크게 삭감된 게 반곡 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9억 6,816만 4천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오. 이게 이제 뭐였냐면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열차 사놨잖아요. 네네네. 저 반곡 저 금대 그거 하려고 네. 두 대인가 샀잖아요. 뭐 그래서 수십억 지금 들어서. 뭐 계속 그냥 놀리고 있다. 놀리고 있어. 네. 수리비만 막 들고 말이야. 그래서 도 감사위가 야 그럴 거면은 뭐로 좀 해봐라. 뭐라도 좀 해봐라. 놀리기만 하지 말고 감가상각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럼 미리 좀 시범 운전을 해볼까 이래서 뭔가 좀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한번 임시 운영을 해보자. 네네. 이런 걸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반 시설 정비해서 해보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낸 거죠. 9억 거의 10억 원 육박하게.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임시 운영을 할 바야 아예 완벽하게 좀 조성을 하고 예를 들어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주변에 뭐 이런 산림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좀 조성을 하고 뭐 철길도 좀 정비를 하고 이런 걸 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금빛 또아리굴 사업과 이제 연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빛 또아리굴도 그렇고 뭐 이게 반공역 관광열차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매각하고 여기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과연 예정만큼 잘 될 거냐. 왜냐면 또아리굴이라는 게 굴을 어쨌든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또아리굴의 형태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 운영부터 하는 거는 무리한 추진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신익선, 김학배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지현 의원은 이제 이런 반론을 합니다. 어쨌든 시범 운행으로 붐을 좀 조성해야 된다. 이 반곡 금대 관광열차 사업에 또아리굴까지 연계해서 원래 김지현 의원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한번 시범 운영이라도 한번 해서 시민들이 맛볼 수 있게 해봐라 이 관광열차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제안한 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진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하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뭐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 그 외에 뭐 조성하고 준비 작업 같은 거를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금빛 또아리굴 사업까지 연결을 해서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좀 치열하게 논의가 전개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례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유호연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관광열차 타봤는데 뭐 별로던데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시전을 하여 이렇게 위원장이 나서서 굳이 얘기를 하니까 그쵸. 이게 상당히 네.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마치 우리 점심을 딱 먹으러 가는데 저희 오늘 여기 저기 어디 식당 어떠신가요? 저기 그래도 좀 별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했는데 부장님이 거기 그때 그거 난 좀 별로던데. 그리고 약간 그렇게 돼서 게다가 뭐 구도도 3대1 구도가 된 거죠. 이로써 약간 쐐기가 박히는 듯한.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음.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예결위로 올라갔어요. 네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제 예결위로 올린 거죠. 참고로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한번 심사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한번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결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아리굴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열차를 운행하려면 7, 8월쯤에 시범 운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반곡 금대 관경열차 기반 시설 정비 사업 요거를 하면은 6월, 7월이 시범 운행 목표예요, 어차피. 이걸 하면은 해봐야. 그러면 7월, 8월에 하는 거나 시범 운행 할 바에 6월, 7월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선화 관광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반 사업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거다.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니까 이신익 선언이 원래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문도에서. 근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왜 그거를 저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는 와가지고 설명을 안 했냐 제대로. 그래서 소통에 부재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거를 뭐 재심을 해보자 그러면은 재심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럼 다시 이 예산을 살아나나 했는데 결론은 결국 삭감됐습니다. 저는 재심을 한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좀 삭감된 항목, 눈에 띄는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진짜 7, 8월쯤 시범 운행을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액 삭감은 좀 너무 많이 삭감된 게 아닌가.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있겠죠. 이게 어쨌든 시와 공사 업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아리굴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된다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보는 어떤 여당 일각의 또 시각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 뭐 이 반곡 금대 관광열차 사업 포함해서 또아리굴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 동안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그렇고 그런 점이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청년 공간 조성. 이것도 예산 2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청년 공간은 이제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네네. 오프라인 공간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게 원래는 남원주 역세권에 있는 저 뭐 창업 허브 네.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뭐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다른 데를 알아보는 상황이었죠.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뭐 이런 무실동이나 무실동에. 이런 데서 사무 공간을 잠시 이제 꾸렸다가 거길로 이제 간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다가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었죠. 사업 퍼지면서 결국 지금 말은 청년센터인데 그냥 네. 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물리적 마치- 공간 없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네. 뭐 더 맞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제대로 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모르는 원주청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더 많이 이 청년센터의 접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무실동 쪽에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네네. 60평짜리 규모로 좀 개소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청년 공간을.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실, 상담실, 오픈 주방 우리가 흔히 뭐 청년 공간 이런 하면, 공간하면 네. 떠오르는 그런 뭐 전형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7월에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디에다 이걸 조성하면 좋겠냐 했을 때 무실동이 18%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단구동 이렇게 나왔다고 네네. 하는데 그래서 뭐 청년들이 제일 요구하는 이 무실동으로 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여러 가지 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네. 일단은 굳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안 그래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주차난도 심각한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실동은 거기에 갈 필요가 있느냐 청년 공간이 어차피 청년들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네요. 일단 요 의견을 하나 냈어요. 오히려 네. 역설적인 그 질문이군요. 그러니까 굳이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청년들 많이. 그래서 네네. 요새는 또 균형 발전 같은 거를 뭐 고려하기도 하고 뭐 도시재생 같은 것도 강조가 되니까 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뭐 중앙시장,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쪽 이런 데 있는 쪽이라든지 뭐 단구동의 아울렛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여러 대학이라든지 또 뭐 혁신도시 이런 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또 지적을 했어요. 뭐 네네.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청년이 함께 해주면 지역 상생 효과도 있으니까 접근성 하나만 고려해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차은숙, 안정민 또 국민의힘의 신익선 의원이 이런 취지의 또 질의를 반론을 펼친 건데요. 네네. 이게 무실동이 월세가 한 3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2억 원 예산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짜여진 거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좀 표명한 거죠. 네네. 이 의원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권아름 의원 이분은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주 뭐 주도적으로 나서는 분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반론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는 원도심으로 가라. 이거는 사실 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네. 예전에 청년 마을이라고 지금 저기 중앙청소년 문화의 네, 그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었죠. 네네. 이 원도심에 청년 마을이 이미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운영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이미 해봤고 또 청년들의 여론도 다 수렴해서 한 결과고 무실동을 정한 건 또 선진지 다른 어떤 청년 공간들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견학해 봤을 때도 대부분 임대료가 비싸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어 있다, 짓는다 이런 청년 공간. 왜냐면 청년들이 거기를 가장 선호하니까. 네네. 이런 걸 다 확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권아름 의원은 반박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실동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앞으로는 거점식으로 앞서 의원들이 말한 뭐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뭐 주변 지역으로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그리고 떠올렸을 때 이 필요성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청년들이 많이 거기 가기 때문에 많이 가는 곳에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의원님들 중에는 굳이 많이 가는데 그걸 해야 되냐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 실제 니즈와 어떤 이런 생각과의 그 간극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냥 이거를 사실 우리가 다 해본 거잖아요. 원도심의 청년 마을 사례도 있었지만은 네. 저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도 사실 청년 공유 공간이 맞아요. 있었고 네네. 다 이걸 해봤지만 결국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 하여간 가장 청년들이 오히려 많이 올 수 있는 공간 네, 이곳에 교통이 잘 돼 있는 곳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에 이걸 지어야 그나마라도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뭐 흥업에 해도 괜찮지 않냐. 뭐 주변 대학이라 하면 결국에는 그쪽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하면은 물론 그쪽 대학 학생들이라도 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조차도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맞아요. 네. 더구나 이런 도심을 자주 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쪽 방향에 있는 굳이 청년 공간까지는 오지 않을 거란 거죠. 도심 외곽에 있는 네. 비도심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동안의 어떤 다른 지역 사례나 뭐 권아름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청년 정책의 그런 추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너무 그냥 서류만 보고 맞아요. 피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뭐 게 아닌지. 취지는 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러니까 원주 청년 공간이라고 했을 때 그냥 거점 공간처럼 한 10개 지금 지정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진짜 원주의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상징적인 하나의 공간이라면은 그것도 첫 시작인데. 네,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위치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뭐 구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청년이 함께해주면 지역 상생 효과가 있다 하는데. 지역 상생을 하기 전에 안 온다니까요, 청년들이. 구도심 살리기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네. 다 죽는 거예요,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청년 공간도 죽어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접근성이 있는 곳에 일단 1호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단구동까지는 이해가 돼요. 단구동은 대중교통이 그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네. 근데 그 외에 대중교통이 안 되는 곳에다 이걸 지어버리면 청년들이 뭐 자가용 있는 청년이 특히 대학생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상황에서 뭐 멀리 떨어뜨려 놔라 오히려 뭐 균형 발전을 논하면서 그거는 완전히 청년 타겟층에 맞지 않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액 삭감이 유력해지니까 권아름 의원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네네.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원주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로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청년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직장인, 주부까지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공간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 공간이 없다는 것은 청년 정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 공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청년 공간의 위치 선정 및 기타 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예산만큼은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수의 의견으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신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뭐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통과시키고 그럼 위치는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네네. 근데 아예 삭감을 해버리면 그냥 조성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쵸. 다 파토를 내버리는 건데 네네. 이게 과연 현명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뭐 저희가 저번에도 뭐 탈원주 얘기하면서 청년들은 왜 원주를 떠날까? 뭐 이러니까 떠나는 거죠. 청년을 내쫓는 뭐 지역 뭐 이런 네. 얘기가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맥락들이 계속 겹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청년들이 원주에 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떠날 이게 수밖에 말 없다. 그대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이런 결정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청년들은. 상징적이죠. 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청년 정책 중 하나로. 근데 이 예산 3,6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시 정부가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네네. 이게 기대보다 저조했다는 거예요. 4월에 7명이 신청했고 7월에 4명이 신청했고 10월에 20명이 신청해서 목표치를 거의 못 채웠죠. 네네. 이게 분기마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재천 복지정책과장은 이제 홍보는 할 만큼 했는데 신청 안 하신 것 같다 다들 뭐 이런 느낌의 그래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네네.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은 과연 정말 그런 것이냐 의구심을 표하는 거죠. 일단은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을 하는 식의 좀 정책적인 어떤 좀 세심함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권아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본인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할 수 있는 터미널이나 역에도 전혀 이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요즘 청년들은 뭐 창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예매를 많이 하는데 하다못해 거기에 팝업 광고라도 뭐 이게 예산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하지 않았냐. 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이런 걸 주문을 한 거죠. 혹시 원주시 공고 이런데 그냥 올라왔던 걸까요? 그렇죠. 네, 뭐 늘 그렇듯이 이거 뭐 보도 자료 한번 뿌리고 네. 원주시 공고 그 많은 게시판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네네. 그런 곳에 사실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네, 저희도 예전에 그 어떤 거 뭐 신청해야 될 때 그 공고를 통해서 그걸 신청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신청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굉장히 불친절한 어떤 신청 시스템을 아직도 갖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지 않고서 단순히 뭐 홍보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것은 조금은 아니란 태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정부도 그렇고 뭐 시의회도 그렇고 약간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걸 대하는 관점을 다루는 태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위기 의식이 아직까지는 뭐 크지 않다. 네네. 그런 게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하여간 권아름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 내실 강화, 또 온라인 접근성 강화, 또 청년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또 장애 청년의 이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된다. 특히 이거는 청년 공간을 지을 때 장애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도 세심하게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각적인 어떤 주문을 하면서 역시 뭐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당사자성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많은 또 질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년 공간이 그렇게 많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곳에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데서 뭔가 크게 팝업으로서 이런 소식들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에 왔을 때 이런 소식을 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 창구 역할을 정말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온라인은 뭐 온라인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하면 되는데 온라인을 네네. 잘 못하잖아요. 그쵸. 잘 못하실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오프라인 공간이라도 잘 꾸미고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지상전이라도 잘 펼쳐야 되는데 지금 공중전을 못 펼치면은 네. 그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별로 뭐 그런 의지나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탈원주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네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세트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자 장미공원, 무삼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또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 또 시청 앞에 공영 주차장을 또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백간공원에 또 지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이번에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예산이. 근데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 주차장은 4,4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무삼공원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청 앞 공영 주차장은 4,682만 원 중 2,735만 원을 삭감했고요. 백간공원 주차장은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완전 뭐 매입하고 공사하고 이 비용은 아니고 사전에 아마.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위한 비용인데 이거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삭감을 네. 하면서. 왜 그러냐? 일단은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소리가 높은 거죠. 지금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에 특히 장미공원 할 경우에는 공원의 순기능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주차장이 된 지상에는 큰 나무는 식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큰 어떤 공원의 이런 그늘 역할을 해줄. 일단 그거부터 공원의 역할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고 결국 그러면은 잔디밭을만 이렇게 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뭐 왕릉인가? 저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원을 짓는다는 건 녹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녹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빨아들여 주거나 아니면 머금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도 흡수한다거나 그런 아니면은 뭐 도심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녹지를 조성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그게 만약에 주차장이 조성되면은 그 공원에서 만약에 물이 빠진다 그래도 밑에는 결국에는 배수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공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이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빈 땅을 사서 타워 주차장을 짓는 게 낫겠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장미공원만 해도 주차장 102면을 조성하는데 77억 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공사를 한 2년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 하고 막 땅 파고 막 이러려면은 네. 그럼 인근 상권 영업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은 한 2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막 지하에 땅을 파고 막 이렇게 그쵸.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근 상권 영업, 특히 단계 택지는 뭐 가장 원주에서 번화한 상권이잖아요. 핫한 곳이죠. 그럼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려가 된다.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이 특히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또 그 인근의 모 건물에 주차장이 180면인데 100억 원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뭐 이제 2층부터 한 5층까지인가? 뭐 이렇게 주차장이 돼 있는 곳인데. 근데 이거를 매매하는 게 그럼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럼 이미 지어진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장사에 타격을 줄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상인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지적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진짜 장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진짜 상인들의 의견이 뭔지도 시정부가 지금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정부는 무슨 주민 간담회 했을 때 뭐 90%가 넘는 주민들이 뭐 찬성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의원들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진짜 거기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 참석해서 의견을 낸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간담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낸 걸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안정민 의원은 정부가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뭐 탄소 중립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원주시 정부가 어쨌든 420억을 주차장에만 투입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총 합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앞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80면을 조성하는데 94억 원을 들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써서 주차장을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차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시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주차된 차를 좀 단속을 해가지고 뭐 제한을 통제를 하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국민의힘의 김학배 의원 또 황정순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우려가 나오다 보니 예산들이 이렇게 줄줄이 삭감됐고요. 원광수 시장의 주차장 특별시 프로젝트가 여야의 일치 단결로 제동되는 모양새, 제동이 걸린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약간 얘기했던 게 다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실은 시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정부가 이렇게 계속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전광석화로 지금 추진 중인 거에 대해서 네. 시의원들은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네네.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한번 되짚어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삭감된 거 명예의 전당 제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명예의 전당. 네. 우리가 무슨 뭐 오, 야구는 스포츠에서 네, 무슨 뭐 선동열 최동원을 꼽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명예의 전당을 뭐냐면은 기부자들. 우리가 뭐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뭐 천사 운동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분들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당을 만든 거죠. 명예 전당 막 이름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시청 1층 로비에 길이 8m, 높이 2m로 뭐 키오스크,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이런 걸 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야, 길이 8m, 높이 2m면 이렇게 넓게. 그렇죠. 네. 이름이 쫙 박히는 거겠죠. 오. 길게 가로형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기부도 해볼 수 있고 또 기부를 한 증서도 발급해 볼 수 있고 좀 교육을 이렇게 견학을 왔을 때 교육 현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걸 위해서 좀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이 명예의 전당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긴 했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권하름 의원과 광문근 의원은 기부 금액에 따라서 뭔가 크게 좀 선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기부 좀 소액으로 했다고 약간 좀 귀퉁이에 이렇게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똑같은 어쨌든 그래도 기부를 한 건데 좀 차등 대우하는 느낌을 금액에 줄 수 따라서.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곳곳에 어디 다니다 보면은 그 삼성병원을 가도 이렇게 한쪽 벽면에 이렇게 쫙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게 네모 팻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크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사실 민간은 뭐 그럴지언정 네. 민간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공무원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좀 그렇지 않냐 모양새가 네.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하여간 명예의 전당도 우려가 나오는 마당에 이 명예의 전당의 제막식을 하는데 예산을 1,500만 원이나 편성을 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경제도 어려운데 네네.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옥 의원이 했고요. 결국에는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으로 네네.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삭감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부활한 예산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이미지 홍보 예산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했는데 이게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이 행정복지위원회였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이런 데가 전광판에 이제 원주시를 뭐 홍보하는 그런 걸 띄우는 거예요. 네. 길 가다 보면 자주 보이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3개월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요. 그래서 예산 대비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게다가 이게 지금 영동 고속도로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다. 네네. 근데 요새는 뭐 광주 원주 고속도로도 있고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통행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영동 고속도로에만 이걸 몰빵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모로 좀 의아하다 해서 민주당의 권하름 최미옥 의원 또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의 지적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좀 허무해요. 이걸 보니까 예결위 의원들이 상당히 적당하고 필요한데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이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의원들이 이거 괜찮은 예산 같은데 왜 삭감됐지? 갸웃갸웃하면서 결국 이걸 부활시켜요. 전액. 그래서 살아났다. 1억 5천만 원. 그럼 이대로 이제 그냥 추진이 되는 됐습니다, 거군요. 이거는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기적같이 부활했다. 가까스로 살았고요. 네. 시정 홍보실이 아주 싱글벙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강원특별자치도 그 홍보는 봤거든요. 전광판에. 그거는 뭐 김진태 도지사가 했으려나요? 그쪽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원주시도 그런 걸 한번 띄워보겠다는 거지 계속. 근데 네네. 이게 아마 3개월만 하고 또 안 하고 3개월만 하고 또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광고 효과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실효성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뭔가 대단한 광고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그렇죠. 그거 지나가면서 보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들 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고속도로에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지자체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솔직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물론 네. 소수의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억 5천만 원을 드릴 정도의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달린다는 왜냐면 말씀이 있죠. 이게 그냥 지나치면서 보기 때문인 거죠.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초면 흥양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 6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주시가 2010년에 36사단이죠. 우리 향토사단. 네네. 여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줬었어요. 근데 이게 노후화됐어요 일단은. 그리고 노후화된 상황에서 36사단이 이거를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뜻까지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개방하는 김에 여기 좀 다시 좀 해보자, 뭐 지어보자 해서 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시설 또 설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36사단과 협의가 문서로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개방을 뭐 어떻게 하고 이용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신하는 거죠. 이게 과연 결국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냐. 36사단 좋은 꼴하는 거 아니냐. 결국 원주시 돈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문서로 오피셜 박아주지 않으면 우리 이거 동의 못한다.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쳤던 거죠. 시의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익선 김학배 의원이. 그래서 결국 상임위 때는 이게 전액 삭감되는 모양새였는데 나중에 이제 약속을 받아냈는지 예결위에서는 또 아주 기적같이 부활을 하면서 6억 원이 되살아났습니다. 결국에는 조성을 하는 것으로 문서로 받아온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피셜 문서 이렇게 흔들면서 드디어 도장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렇게 예산에 대한 좀 조정이 시정부가 제출한 거에서 시의회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얘기를 가정해서 좀 하나 이모저모 요새 이모저모란 말 잘 안 쓰나요? 자, 요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 옥상영화제 지원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흥행했다. 나중에 지원할 의향 있느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저도 옥상영화제 다녀왔지만 논란이 많았죠. 맞아요. 네. 뭐 사실 문화교통국장도 안 왔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도 안 왔기 때문에 관심이 확실히 없구나. 지원도 안 해주는 만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남기주 과장은 손준기 의원 질의에 당연하다.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만 되면 그러면서 운영이 잘 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올해 옥상영화제가. 그래서 옥상영화제뿐만 아니라 야외 공연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만 참여를 하신다면요 뭐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말은 또 이렇게 호언 또 장담을 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면서 야외 공연이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데 또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러나 돈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약속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는 거는 이 예산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확실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세상의 이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적 나왔습니다. 저희 어제도 전해드렸죠. 영상미디어센터의 새 수탁업체가 이제 인권영화 창작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끌 텐데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이 했습니다. 인권영화 창작소의 실적이 그동안 전무하고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총 위탁 예산이 6억 원입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근데 6억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다큐멘터리를 4명이 찍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미의 이게 취지와 맞느냐. 영미가 뭔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뭐 미디어 사업이라든지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뭐 독립예술영화 상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4명이 다큐를 찍는데 1년 동안 찍는데 이 제작 예산 늘 지원하는 게 맞냐? 그것도 8천만 원, 6억 원 예산 중에 상당 액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 거냐라는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권 영화 창작소 수탁기관의 대표가 모 정당의 당원이기도 하고 또 시장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기도 한데 저희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게 괜찮은 거냐? 그리고 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중에 한라대 같은 과 겸임 교수가 있다. 이 저기 수탁기관의 대표도 이제 한라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문제 없는 거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 체육회 인사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도 손준기 의원이 지적을 했었고 이거와 엮어서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할지 이거 진짜 참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남기주 과장은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여간 문제 없다. 우리 검토해봤는데 하여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또 어김없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도 위원들이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쨌든 점수를 매긴 부분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 전혀 아니다. 뭐 정당이든 뭐 인수위원 출신이든 자문위원 출신이든 뭐 이런 답변을 어쨌든 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이죠. 어른들의 사정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지현 의원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인권영화 창작소 대표의 경력에 의문을 표하면서요. 이분이 어쨌든 SNS에 전임 시장을 욕하거나 정치적인 사안의 글만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역시 또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렇게 충성을 다하더니 결과적으로 한 자리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적이든 공적이든 앞으로는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네네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남기주 과장은 어쨌든 뭐 복무 관리 등이 조례에도 나와 있다. 어쨌든 지금 센터장이 된 이상 공무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준하는, 공무원에 네. 준하는 좀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거니까 최대한 관리 감독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지현 의원은 이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 기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점을 이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기주 과장은 생명협동 교육관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위탁업체가 뭐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네. 뭐 여파로 결국에는 이것도 삭감했다. 왜냐면은 저 무의당 이 사업을 제대로 수탁받을 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네. 사업 취지에 맞는 단체가 나타나면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김지현 의원은 남기주 과장한테 뭐 남기주 과장님이 나온 학교 설립자 아니십니까? 장일 선생님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요. 이런 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까지 또 꺼내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이런 인연이라고 호소를 하신 걸까요? 뭐 남기주 과장 순순히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원곡교회 남기주 과장의 어떤 출신 학교까지도 이렇게 회의록에 어떻게 보면 박제가 되는 그런 네네.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호연 문화도시 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질책, 기강 잡기 뭐 이런 걸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년 동안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집행부가. 그러면서 주화자 문화교통국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이선화 관광과장, 김명래 체육과장을 아주 싹 다 지목을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체육회관 걸린 문제도 그렇고 뭐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걸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을 때 뒤늦게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급하게 막 심의해달라 아무튼 네네네. 이런 식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시정 그리고 이번 시위에 들어오면서 문화교통국이 뭐 핵심 중에 네, 중심의 역할을 갈등의 중심에 또 섰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다른 데서도 다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만 산경이는 그래도 뭐 저기 불온 일반 산단 그 주주협약 변경안 할 때 미리 네. 사전 간담회를 해가지고 뭐 이거 급해가지고 우리가 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설명회를 막 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도시위원회는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예산 심사 의결은 진행됐다. 좀 살펴봤고요. 어떤 조례 만들었나? 어쨌든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많은 조례와 건의문들이 쏟아져서 주요 사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아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취약 지원 또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이 취약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뭐 이게 학교를 옮겨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 뭐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찰 관사의 협조 필요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한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권아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어떤 이 스토킹 범죄 어쨌든 뭐 예방이라든지 뭐 피해 지원의 중요성을 또 역설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거 맞물려서 이번에 조례까지 확실히 법제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특히 이 동물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맞아요. 쭈루룩 한번 네.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동물복지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서요. 네네.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요. 또 동물보호위원회를 또 설치 운영하고 명예동물보호관도 위촉을 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네네.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 운영하고 동물보호 교육 홍보 등도 이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물 복지의 관점, 동물권의 관점이 계속 강화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권과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원주시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초석을 쌓는 그런 조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용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에 중성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20만 원 한도를 넘어서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원도도 조례가 있거든요. 강원도도 이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중증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리 원주시 조례는 이번에 포함이 됐다. 좀 더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좀 보완이 하자면은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이병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채 처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이게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쨌든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상기론은 반려동물이란 무엇인가? 이 범위가 물론 뭐 법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보통은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또 혹은 마리수 제한이 필요하다. 몇 마리까지는 우리가 1년에 지원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례의 좀 더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을 네네. 한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 차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거는 반려동물 산업적인 관점인 거죠. 이걸 육성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걸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동물 관련 조례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 비슷비슷한 느낌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해서 네네. 그런지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세 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완전 통합 조례로 해서 그 안에 그냥 다 넣으면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어떤 동물보호 조례안 안에 어쨌든 이런 사회적 약자 진료비나 아니면은 산업 육성 이런 내용들은 담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네, 이게 뭐 해서. 위원회도 엄청나게 이제 별도로 다 만들어지는 거고 뭐 센터도 다 별도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뭐 내실 있게 다 운영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네네. 혹시나 뭐 중복되고 이래서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좀 우려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중에 이러다가 결국엔 또 통합 그 동물 통합 돌봄 이런 센터라든지 지원 센터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또 통합하자는 얘기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쵸. 따로 했다가 네. 그럴 바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전통적으로 계속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 시회는 유독 이렇게 동물 관련 조례가 돋보였다.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원용대 국민의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원주시는 도대체 가로수를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거냐. 네. 이게 뭐 기능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엉망이다 하여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 잘 보완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거죠. 일단은 강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로수가 고사하는 일을 막자.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굉장히 또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원주시가 네네. 이 무분별하게 좀 규정을 넘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걸 좀 막자는 취지가 있고요. 또 가로수의 환경 심미적 기능을 보존하자라는 취지가 이번에 들어간 건데요. 가지치기 내용을 정의하고요. 가지치기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선별, 구간별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강한 가지치기는 지양해야 한다. 뭐 이런 걸 넣는다든지 문구로 또 가로수와 도로 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또 수영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명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규정을 한 거죠. 그동안은 좀 모호했다. 네네. 하여간 원주시가 원광 시장도 어쨌든 뭐 다른 지역 수원이나 이런 데를 뭐 견학 다녀오기도 하면서 가지치기 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도 이제 좀 만들어졌으니까 개정이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원주시도 좀 그럴 듯한 좀 내세울 수 있는 좀 가로수 거리들이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불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주주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인데 이건 뭐 조례는 아닙니다만은 뭐 불온 일반 산단 주관 시공사의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제 참여시켜서 PF 대출을 받고 사업을 준공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지적이 나온 거는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이 기존의 이제 PM사가 지금 카이스 개발이 지금도 참여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새롭게 이 주주로 또 함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상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서로 뭐 지분도 있고 약간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 그래서 이 기존 카이스 개발의 기득권 소위 말해서 이걸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그동안 카이스 개발에 투자한 돈도 있으니까 이걸 회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쵸. 요걸 두고 좀 줄다리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쨌든 뭐 불온 산단 이달 마침내 착공 예정이라는 점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온 IC 개설도 어쨌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00억이 드는데 일단은 100% 지금 11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비랑 같이 나누기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했던 거 5대5 뭐 누가 5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일단은 100% 11호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네네. 도비를 신청을 해서 뭐 5대5로 나누겠다. 200억, 200억씩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드론 대충 협의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 문서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가 사실 이게 확약이 좀 돼야 좀 안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2년 뒤에 아마 이게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청 도비하고 막 이런 진행 과정들 봤을 때 네. 브루나이 씨 개설 과정이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2년 뒤면 또 선거철 되고 좀 더 늦어지면은 네. 도지사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바뀐 도지사가 그럼 우리가 왜 200억이나 줘야 돼?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야. 그래서 어쨌든 확약을 좀 받고 구두뿐만 아니라 문서로 좀 확약을 네네. 받아서 이걸 어쨌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 입장에서는 뭐 그걸 쉽게 확약해주기도 또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거를. 그때 네. 뭐 우리 저 시장님과 지사님 친하시니까. 야 그게 여기서 요 정도는 뭐 슬슬 그냥 사인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나? 네. 뭐 아무튼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근데 뭐 서원잘 씨와 딱 동일하진 않지만 그 뭔가 자신 있게 이걸 추진했는데 나중에 좀 결과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주시의 손해가 되는 방향이 되면 안 네네.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좀 잘 뭐 서원주 IC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쵸. 그때 다 자신 있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거는 이제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어쨌든 설치 운영해서요 어린이 취약계층의 단체 급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급식소, 예를 들어 어린이집, 뭐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 시설 이런데 이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 급식소마다 약간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역량과 경험에 따라서 네네. 뭐 퀄리티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좀 해결하는 취지로 네. 이 센터를 설치하는 거다. 지금 뭐 어린이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단표가 아예 짜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군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위생 관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네.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긍정적인 좀 반응들이 있었고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네.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원주에 있는 자활기관들이 이제 뭐 다 모여가지고 하여간 네. 원주시와 함께 잘 해봅시다 이렇게 상설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봅시다 네네. 이런 거죠. 근데 이 조례의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지적이 나와서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민주당 권하름 의원은 일단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 조례는 위원회를 했을 때 협의체를 했을 때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게 의아하다. 왜 굳이 이렇게 했나?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 해야 뭔가 추진력이 더 생기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거는 잘 모르겠다. 네, 뭐 원주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부위원장은 뭐 2명 선출해서 뭐 한 명을 뭐 부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어쨌든 행정에서 하고 다른 한 명을 뭐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뭐 이 조례안에서는 그렇진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마 뭐 균형을 맞추려고 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시장과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그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광문군 민주당은 역시 네. 미스터 원칙주의자다운 지적을 하나 또 했는데요. 수당여비 경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두고 도대체 예산의 범위란 무엇이냐.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확실한 좀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수정 의결이 됩니다. 이 조례는 일단은 부위원장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하도록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이렇게 또 이러면은 바꿨습니다. 뭐 수당의 금액이나 이런 게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우리 미스터 원칙주의자가 편안해할 만한. 그쵸. 그러니까 애당초 원주시가 너무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네네. 이런 일환에서 좀 지적이 이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문정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문전이 지난번에도 한번 발언을 했었죠. 네네. 발언.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해야 된다 원주시에. 그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조례를 제정한 건데 스포츠 클럽법이 아예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거에 따라서 원주시에도 스포츠 클럽의 어떤 지원 또 지원 범위 이런 걸 정하고요. 스포츠 클럽이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또 문체부의 지정을 받은 스포츠 클럽에 대한 어떤 운영 사항 같은 것도 규정을 하고 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어떤 지원 또 뭐 교육 지원 신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어쨌든 엘리트 체육보다는 과거보다는 스포츠 클럽이 좀 더 어쨌든 각광을 받고 있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뭐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력이라는 것도 뭐 아주 정말 무슨 프로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말 동호회 수준인 사람도 가고 이게 수준별로도 딱 클래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많이들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원주시도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중앙에 네. 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뭐 민간의 스포츠 클럽뿐만이 아니라 그 엘리트 교육 그 학생들 외에 그냥 일반 학생들도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그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농구나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네네. 뭐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항상 뭐 일본은 무슨 고교야구 팀이 4,000개고 우리는 뭐 60개, 80개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일본 야구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대부분이 일본은 교내, 또 뭐 네. 학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또 맞아요, PL 맞아요. 학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어떤 뭐 스포츠 클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꼭 우리처럼 다 프로만을 노리는 그런 엘리트 고교 야구만 아니라 정말 그런 느슨한 야구까지도 해서 네네. 정말 내가 꼭 프로 선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와 야구를 같이 하는 맞아요. 그런 게 어쨌든 스포츠 클럽의 또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엘리트 선수도 그런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그 함께.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선수들 중에 뭐 프로로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꼭 굳이 프로로 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런 문화가 어쨌든 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원주시도 어쨌든 스포츠 클럽에 대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법제화가 됐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공무원이 뭐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여간 소송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든 민사든 이럴 때 네. 원주시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정당한 직무 수행이 확인됐을 때입니다. 네. 불기소, 무죄 뭐 이런 게 났을 때죠. 그래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선 1회 5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요. 각 심급별, 예를 들어 심급별, 예를 들어 1심, 2심, 3심별로 형사 소송은 1,000만 원 이하, 민사 소송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 기준액 이하를 지원한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춘천에서 어떤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1심에서 막 유죄 나왔다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춘천시에서 뭐 소송 비용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원주시에서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또 적극 행정을 하려면은 시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조치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네. 거에 대한 법제화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런 될 게 것 같아요. 없으면은 스스로 약간 방어 기제를 더 쌓게 돼서 더 소극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게 또 너무 과해가지고 네. 그냥 공무원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정하는데 이게 악용이 되면 또 안 네. 되겠죠. 우리가 또 아카데미 극장이라든지 이런 네. 철거 과정에서 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당한 직무수행 확인시라는 게 좀 아무 달려 있는 때나 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다. 네네. 네, 이런 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공무직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원주시와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죠. 예를 들어 뭐 청소, 뭐 도로 보수, 주정차 단속 이런 걸 네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을 보호하고 또 후생복지, 뭐 고충 처리, 포상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한 조례라고 네네.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공무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언제든지 늘상 나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특히 더 공무직 노동자이라는 그 어떤 포지션이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서 좀 꼽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시우재산 처분이 하나 제동에 걸린 게 있어서 이제 끌고 와봤는데 문마급 동아리 산 127번지 여기가 문막 LG전자 원주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데인데 네.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이 소유한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유지인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넛처럼 알바끼가 된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제가 여기를 뭐 그걸 가본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음. 대충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어쨌든 CUG로 활용이 부적합해서 이분이 아예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내가 이거에 다 사겠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주변 땅 다 될 거니까. 뭐 그분도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만 빼놓고 하기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매각을 하겠다. 씨는 그래서 음. 이분한테 이걸 했더니 의원들이 이제 약간 좀 의구심을 표하는 거죠. 일단 민주당의 권하름 의원은 여기가 원래 취득 이유가 산림 보존을 위해서였는데 이 취지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요. 또 민주당의 최미혁 의원은 가뜩이나 원주시가 지금 CUG가 없어서 CUG를 확보하려고 좀 애쓰는 중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냐. CUG 매각은 부정적 입장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매각은 성급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고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 매각은.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꼽아볼 만한 뭐 좀 조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의안도 몇 개 나와가지고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 지역 지정 건의안. 이 평장리 특히 554 여기 일원은 양돈 농가가 3개 정도 있고 퇴비 공장이 1개 정도 있는데 51개 동의 이제 돈사에서 돼지가 2만 1000여 마리가 있다고 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네. 매일 돈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5년간 악취 민원만 14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당연하겠죠. 2만 1000마리가 내보내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업체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쓴다. 악취 관리에 대해서 좀 이제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센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원도와 여기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극 행정으로 뭐 영업 정지를 때리든지 네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좀 주문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이게 지난번 회기 때였나 그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네. 악취 문제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또 이런 건의안이 나왔다. 네네. 네. 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어요. 원용대 의원은 심지어 무슨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영상 같은 걸 틀어요. 알고 보니 이거 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습니다. 악취 관리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회의록에 특정 문구가 검열되기까지 했어요. 합의에 따라서 이건 표기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뭐 특정 업체 이름인가 뭐 이런 걸 모르겠어 검열됐기 때문에 뭔지는. 하여간 그럴 정도로 원용대 의원이 관심을 갖고 또 질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권하름 의원이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이거는 뭐 원주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구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말단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 임금 같은 경우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식으로 하는 물가 연동제를 도입한다든지 또 하우 상박이라고 하죠. 저소득 공무원은 좀 후하게 임금을 하고 고소득 공무원은 좀 박하게 임금을 주는 좀 이런 원칙을 적용한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또 네네.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국회나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겠네요. 보통 건의안은 자기들이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나 이런 게 좀 해주십시오. 중앙 정부나 뭐 이런 걸 이제 이건 진짜 원주시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 네네. 사실 거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건의를 한 거고요.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 우대 촉구 건의안. 이건 한마디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인사고과에 그거를 좋게 반영하자. 뭐 승진이든 뭐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공직자에게 승진 전보 등 우대 인사를 하자는 건데 이게 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구미 포항 창원 봉화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참 뭐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알겠는데 뭔 뜻인지 알겠는데 네네. 이게 맞나 싶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인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능력, 뭐 네. 역량과 경험 뭐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뭐 어떤 측면에서 능력이야? 아이를 해야 많이 낳는 것도 될지. 능력이야? 네. 좀 의아하다 나는. 네.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뭔가 포상이나 이런 걸 주면 모를까. 인사고과를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요. 그 공무나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돼 있는 거냐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쨌든 뭐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고민해볼 문제이기는 하다. 그리고 네.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출생률이 낮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아이를 낳기 힘든 어떤 환경도 있을 네네. 것이고 지나치게 어쨌든 뭐 정상 가족, 보통 가족 이데올로기가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출생률 저하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걸 더 강화하는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뭐 아이를 낳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뭐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뭐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인사의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과장에서 국장 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나이대일 수도 있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의아하다는 게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냥 좀 지엽적인 대책 아닌가, 좀 피상적인 대책이다. 네네. 하여간 뭐 그냥 이게 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약간 맞아요. 좋아하는 느낌이다. 네네. 솔직히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에 그냥 대응하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이거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적용된다면 내가 구국공무로 초임부터 나는 저 길로 갈 거다라는 야, 담대한. 근데 그렇게 인생 설계를 이게 야망이라고 해야? 야, 그건 안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맞아? 않으면은 실제로 이걸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네. 뭐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리스크가 훨씬 큰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사실 쉽지가 않은 맞아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꼽아봤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중앙 정부도 이걸 아예 법제화하려는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이 다자녀 가정 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우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뭐 결을 맞춘 코드를 맞춘 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마지막으로 심영미 국민의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 네,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영화 치악산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정대로 개봉을 했고요. 다만 강원도에는 개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네네.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별로. 근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수도? 그러니까 반응들을 보면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래도 반응 좀 알려주세요. 후기 좀. 저희는 안 볼 예정이라. 어쨌든 그렇고요. 조례 이렇게 건의안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발언 나왔나? 발언들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5분 자유 발언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의정에 대한 어떤 방향성, 또 본인의 생각, 관점 이런 걸 또 유감없이 드러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경험을 또 판가름할 수 있는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발언들을 좀 꼽아보면은 먼저 민주당의 홍기상 의원은 원광수 시정의 인사정책의 의문을 좀 표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뭐 저희도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읍면동 인사 이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면장과 부면장을 동시에 인사 발령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면장을 발령했으면 부면장을 남기든가 부면장을 발령했으면 면장을 남기든가 이렇게 해야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네. 둘을 같이 다 딴 데로 보내버리면 그 면은 뭐가 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그냥 그 부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일부 싹쓸이 정보가 나오는 바람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대민 행정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또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6주간 5급 승진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5급으로 승진한 곳의 첫 부임 장소가 읍면동의 기관장이라면은 이 6주 동안 교육 받는 동안에는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면장이든 뭐 부면장이든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출근을 못 하고 난 교육을 들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면에는 없는 거죠. 그 기관장이. 그렇죠. 면장이 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교육을 다 받고 와서 이제 업무 시작해볼까 하면 또 몇 개월 뒤에 또 인사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 뭐 한 6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없어지면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는 굉장히 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승진 인사를 읍면동으로 내게 될 경우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걸 네.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의 인사권은 시장 맘대로 행사하는 게 아닌 만큼 시민을 위한 인사 정책을 촉구했다.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권하름 의원은 뭐 앞서 조례와도 맞물리는데요. 스토킹 범죄 예방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요.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해서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주는 이런 전담 지원 기관이 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역설했습니다. 요즘에 특히 더 이게 강조되고 있는 뭐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사회적으로 그런
그런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적절하게 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중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어떤 뭐 젊은 뭐 여성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하면서 이런 대응의 필요성들을 좀 얘기한 지점이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민주당 권한 의원 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도 촉구를 했습니다. 뭐 계속 청년 정책 관심이 있으니까 네네. 이번에도 발언으로 한 건데 일단은 원주시는 지금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고사하고 청년 정책위원회도 좀 유명무실한 네.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국인 씨도 청년 정책위원이시기도 한데 뭐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젠지 그러니까요. 확실한 거 원광수 시장에서는 한 번도 안 열렸다. 네네. 벌써 했고 또 이걸 인구정책팀이 맡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과중하다는 거죠. 업무가 이 팀 단위로 맡기에는 맞아요. 네. 그리고 8개 부서가 청년 정책을 이제 다 각자 하나씩 맡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추진하니까 통합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청년 정책이 이런 점을 지적해서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설이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청년 창업과 청년 농부 뭐 로컬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촉구했고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9월 16일이 이제 청년의 날이었는데 원래 원주시가 기념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안 했어요. 근데 네.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준비가 좀 늦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막 부랴부랴 준비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네. 결국에는 아마 뭐 정확히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게 아닌가. 네. 뭐 무슨 뭐 삼양라면과 콜라보 해가지고 맞아요. 뭐 네. 라면 뭐도 하고 페스티벌 뭐 이런. 그것도 하고 네.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의아해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아무 좀 해명도 없고 발표도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네. 답답합니다. 하여간 청년 정책 문제 많아요. 보면 볼수록 이게 언급할수록 시의 의지를 다시금 엿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이제 시각,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죠. 장애인 복지법이 규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은 다 따로 규정돼 있는데 시청각 장애는 또 다른 어떤 장애 유형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경험하는 뭐 그런 게 네네. 이게 따로 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확실한 이런 타겟에 맞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윤선 의원은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이번 회기 때 진행됐던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래요?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근데 보니 그 발언 보니까 원주의 0.5% 등록 장애인 중에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언이었습니다. 뭐 나윤선 의원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좋은 발언들을 회기가 거듭될수록 네네.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차은숙 의원 1,000원의 아침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뭐 전국적으로 아주 네네. 뭐 핫한 정책입니다. 원주는 3개 대학이 지금 참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정책일 텐데 뭐 아주 화끈하게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맞아요. 뭐 대학에 네.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원주 대학들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도 어렵지만 대학들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강원도도 사실 조례로 통과시키긴 했어요 이번에 1,000원 아침밥. 근데 시도 어쨌든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에 나서야 된다. 집행부가 대학과 협력해 사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요. 또 지역 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뭐 예를 들어 로컬 푸드를 좀 서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영교시 급식 등까지도 이제 확대하는 식으로 하여간 이 1,000원의 아침밥을 좀 더 다양하게 더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아무튼 폭넓게 이렇게 더 이제 규모가 크게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네. 촉구를 한 거죠. 순간 영교시 급식 보니까 약간 옛날 생각이 나서 영교시의 추억. 네, 영교시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아직 저까지는. 저는 느낌표로만 봤던. 네. MBC 느낌표에서 영교시를 없애자 프로젝트로만 봤던. 그러니까 뭐 예비 대학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까지 어쨌든 확대를 하자. 네. 근데 또 특히 그러니까 영교실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대학생들도 못 먹는데 네네. 고등학생들도 뭐 비슷한 경우가 많겠죠.
그런 얘기. 어쨌든 천원의 마침밥은 핫한 거니까 맞아요. 원주시도 좀 관심 갖고 아예 뭐 천원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저렴하게 먹을 수 맞아요. 있도록. 그런 고민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원주 65세 이상 노인 중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자가 10%에 불과하네요. 이게 접종 비용이 아마 12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되기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2,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65세 이상 분들이. 그래서 모두에게 또 뭐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은 최소한 저소득층만으로 만이라도 시작을 해서 지원을 좀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뭐 대상포진은 또 이제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한 거죠. 네네. 국민의힘 이병규 의원 토토미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토토미는 원주 쌀 소비량의 30%에 불과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수치라는 거죠. 네. 판매량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토미 소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제 관내 식당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이 토토미를 쓸 경우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네네.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관내 농협 간 통합 RPC라고 하는데 이게 미곡 종합 처리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여간 뭐 미곡을 처리하는 곳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협별로 다 따로 있어요. 원주는. 그러니까 이게 4개 미곡장을 지금 통합하는 게 하나로 통합하는 게 지금 이슈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부가 한 도시에 하나만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한 미국 처리장에만. 그러니까 이거를 4개 어쩔 수 없이 4개 지금. 있으면 못 받는 거야. 다. 윈윈하려면 어떻게든 합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렇겠죠. 지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농협 규모에 따라서 농협들도 다 지금 규모가 다르니까 원주가. 하여간 이거를 신축 네, 어쨌든 뭐 시리가 갑자기 말해서 좀 당황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통합 RPC를 하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토토미의 품질이 어쨌든 균일해지는 거죠. 네네. 지금은 미국 처리장이 다 따로 있으니까 토토미도 제각각인 거예요. 이름은 토토미지만 품질이. 그래서 어차피 통합 RPC를 하는 상황에서 이 신축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서 어쨌든 토토미에 대한 좀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가 나서야 된다. 네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황정순 의원 역사박물관 신축으로 지역 문화 발전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역사박물관 신축이 예정은 돼 있죠. 네, 지금 추진은 좀 더뎌지고 있는데 원래 캠프롱에 하기로 했는데 시립미술관이 좀 우선순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좀 더. 어쨌든 만약에 박물관 신축한다면은 지금 박물관의 문제 뭐냐 역사박물관에 수장고가 다 차버렸어. 너무 옛날에 지어가지고 네네.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들어갈 줄 몰랐어 수장고가. 그래서 이 포화 상태를 해결할 공간을 마련을 하고 충분하게 또 유물과 소장품을 기증한 사람 관련해서 현황과 접수 체계를 또 제대로 한번 짜보고 네네. 또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기도 하고 뭐 디지털 아카이브실을 또 조성해 보기도 하고 다채롭게 좀 꾸며 보라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신설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광문군 의원은 뭐 또 역사와 매길 같이 해서 허후, 나옹 등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허후와 나옹을 아시나요?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네. 몰랐는데 네. 호가 관설이래요. 그래서 관설동의 유래가 이 허우가 이 관설동에 나중에 살게 돼가지고 이제 지어졌다는 거죠. 이 허우가 조선 중기 학문적 사상적 영향을 많이 끼친 문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이름이 있는 분이라고. 그 정도기 때문에 뭐 동의 유래까지 그렇죠. 이어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나옹은 나옹 화상인데 나옹 스님입니다. 스님. 고려 공민왕 때 왕사를 지내면서 불교 중흥에 공헌한 승려라고 하는데 이제 나옹정 마을이 있다고 해요. 원주에. 네네. 거기에 이제 유래가 된 분이죠. 이 뭐 여기서 이제 나옹 정이 이제 정자래요. 거기 어느 마을에 있던. 네네. 그래서 이 나옹 스님이 거기 자주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옹정 마을이 대명사처럼 됐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급하게 공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 잘 모른다고 광문관도 지적합니다. 저도 방곡동, 뭐 관설동 근처 사는데도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과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원주도 이런 지명에 대한 그 담겨 있는 그 유래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희가 한번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럴까요? 라디오 드라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화, 뭐 지역 스토리를 막 재구성한 뭐 이런 걸 해볼까요? 재밌을 것 지명의 유래를 찾아서. 그러니까요. 좀 연기 잘하는 주변 분들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네.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 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구 단위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십 년 전 수립된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 또 하필 규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심 재정비 분야의 상생 방안에 집행부가 나서야 된다. 네. 하여간 좀 더 시대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줄 건 풀어주도록 좀 단계 택지에 롯데타워 보내봐요. 들을 수 있습니까? 롯데타워까지 지금 증발한 터미널 자리에나 뭐 좀 세워보라 그래요. 네. 거기 그냥 허허벌판으로 둘 거야 그냥 그대로. 하여간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왜 숙박시설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단계동이 많잖아요. 그것도 네네. 이제 아마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런 거의 규제를 다 예전 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숙박시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단계동에도 아마 그런 게 좀 대표적인 예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심영미 의원 원주시 체육시설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뭐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점검 종합 등급을 산정 관리하고 이게 제대로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관리 주체를 일원화라는 건데 지금은 체육과 체육시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나눠서 관리하는 중이라고 해요.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역시 통합을 해야 된다. 나누지 말고 뭐 이런 결국 이렇게 거죠. 간다니까요. 통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할 때도 분명 사정은 있었을 거야. 네네. 나누고 싶어서 나눴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하다 보니 나누게 된 건데 네. 결국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 원광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말 그대로의 원주시의 각종 수상 실적들을 나열하면서 1,900여 공직자를 격려하고요 감사를 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왜 5분 발언으로 굳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굳이? 그러니까요. 뭔가 5분 발언이라는 자리는 뭔가 그래도 시정을 뭐 하다못해 비판하든지 아니 뭐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이거 SNS 쓰면 되는 건데 그냥 본인 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쓰시면 댓글을 네네. 왜 굳이 본회의 석상에 올라오셔서 5분 자유 발언 이 기회까지 써가면서 해야 됐나? 네, 뭐 물론 시의회가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판만 해야 된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그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어쨌든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 방송 뭐 안 들으시겠지만은 의원 중에서 남이 써주는 원고 그대로 읽는 의원도 있고 네네. 다른 의원이 써준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의원 거를. 네. 그러니까 자기 어쨌든 이런 발언도 못 써가지고 이제 발언 제대로 이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뭐 심영미 의원은 뭐 본인이 써가지고 그래도 네. 이런 걸 하시니까 그나마 낫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차라리 이런 걸 할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적 채우기도 아니고 이런 거는 굳이 네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아니 분명 그 생각해요. 앞에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이런 발언을 또 하실 필요가 있나? 그쵸? 물론 뭐 네. 자유 발언이니까 아, 그쵸? 네, 뭐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 자유롭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음에는 그래도 좀 더 영양가 있는 내실 있는 또 발언을 좀 해주십사 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9월 시의회 총평. 오랜만에 진행한 시의회 리뷰 뭐 어쨌든 뭐 대체로 저희가 뭐 또 비판할 지점도 많이 있었고 네네. 특히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좀 우선순위가 낮은 듯한 뭐 이런 좀 관점이 좀 네네. 여실히 또 드러났다든지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럼 뭐 어쨌든 또 열심히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또 발언도 좀 하는 의원들도 좀 눈에 띄었고 특히 네. 저는 이번에 어쨌든 권아름 의원이 뭐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어쨌든 의회 내에서 좀 소수자가 되긴 했지만 네. 소수의 관점을 대변하는 느낌이 되긴 했지만 열심히 또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가지고 네네. 뭐 스토킹 범죄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뭐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필요성을 또 역설하기도 했고 갖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이거 뭔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의회 리뷰를 할 때마다 눈에 띄는 의원들이 이제 확실히 또 이제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네네. 뭐
이 의원은 더 발전을 했네. 이 의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잘하네. 이 의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개판이네. 이게 뭐 저희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네. 말씀드리다 보면 은연중에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점점 리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확연하게 이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네네. 확실히 뭐 어느 조직사회나 뭐 일하는 일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능력에 걸맞게 네네. 더 빼어난 모습 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못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도태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당연한 이치가 시의회에서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리뷰하면서 또 새삼 이번에 들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이번 시의회 그 회기 때는 조금 더 이게 다양한 뭐 안건들 다양한 의견들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는 특히 더 어떤 메인이 되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이게 그 외에 다른 뭐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에 들어온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이번 회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회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결위까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리뷰를 한 거는 거의 그쵸. 거의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예결위만 맞아요. 이렇게 다 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생각보다 너무 길었네요. 예상 시간보다 많이 오바를 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분량 확 줄여야겠어요. 네. 이거 한 절반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네.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샅샅이 다 훑어야 됩니까 저희는?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기에 또 타임스탬프를 다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고 싶으신 것만 봐도 네네. 되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뭐 클립이나 쇼츠가 더 많이 나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 추석 연휴 때 네네. 뭐 귀성길 기경길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때는 또 오히려 약간 이렇게 분량이 있는 콘텐츠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 주의 깊게 뭐 이렇게 완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느슨하게 듣다가 뭐 이런데 뭐 맞아요. 그냥 귀에 들어오면 들으시는 거고. 또 너무 짧으면은 또 다음 걸 뭐 재생해야 되고 이러면 혹시 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또 너무 네. 이게 구차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봤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실동은 지금이었고요. 다음 주는 저희 추석이죠. 추석 연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간단하게 그냥 호정 씨와 뭐 하나 좀 해볼까 또 오랜만에 하고 네. 있는데 뭐 뭔가를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호정이한테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혹시 들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호정 씨한테 네. 뭐 어쨌든 출연하라고 해가지고 뭔가 한번 잡담을 뭐가 됐든 네, 오늘 해보겠습니다. 뭔가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추석 연휴 어쨌든 저희 또 찾아뵐 테니까 함께 또 들어주시면 네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보죠. 89회 2부였고요.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